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입니다. 9월인데 석유화학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순수석고 업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상당히 업황 터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도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롯데케미칼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주식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업황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이게 주가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오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액체 제품이 나포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나포타라는 액체 제품을 원료로 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대표적인 제품으로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포장재용 필름과 그리고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자동차 범퍼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투박한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IT 소재로 들어가는 ABS라고 하는 제품도 같이 스페셜티로 생산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순수석화 및 스페셜티 화학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석유화학업체의 그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게 에틸렌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에틸렌이라고 하면 석유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 되어집니다. 롯데케미칼은 요 에틸렌 제품의 생산 캐파가 약 글로벌 전체적으로 400만 톤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미국에 각각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순수 석유화학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중요한 건 지금 왜 이 회사의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롯데케미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은 롯데케미칼의 PBR 밴드라고 하는 주가와 순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약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트래킹을 해왔습니다. 공통점을 좀 찾아내 보면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적정한 PBR 밴드에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대략 300% 이상 상승을 했다가 다시 급락할 때는 70% 정도 급락을 하는 형태의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는 용어가 적절하게 잘 맞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클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의 PBR은 과거에 어디 레인지에서 움직였냐 그러면 0.3배 정도에서 1.4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평균 정도는 0.7배에서 1.1배 요 사이에서 평균 업황이 주로 형성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과 9월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조금 고조가 되어지면서 석유화학 대표업체가 되는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PBR 레벨이 0.35배 정도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35배라고 하면 과거 역사적인 바닥권 정도 수준에 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최저치는 2020년에 코비드 사태가 좀 발생이 되어지면서 당시 급락을 했던 0.25배 수준이 역사적인 최저점이 되어집니다만 이 상태를 제외하고 과거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0.3배 또는 0.35배 정도 수준은 절대적인 저평가 또는 바닥권 정도 수준의 주가 레벨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사이클에 따라서 업 사이클의 형태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인지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롯데케미칼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의 사이클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결국 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사이클은 NCC 설비라고 하는 설비의 수익성이 업앤다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업앤다운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대용치가 플락시로 사용되어지는 게 스프레드가 되어집니다. NCC 설비라고 하면 나프타를 가지고 열을 가해서 액체 제품, 에틸렌이나 프로필렌과 같은 기본적인 액체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NCC 설비의 수익성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스프레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프레드를 20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업앤다운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달 정도가 최근 5개년 사이에 가장 낮은 정도의 스프레드 상황까지 도달이 되어졌습니다. 2022년 8월 바텀을 터치한 이후에 2023년도 상반기에 좀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이 되다가 다시 2023년 중하반기 들어오면서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였던 바닥권 정도 수준에서 다시 리턴이 되어져 있는 게 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계속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횡보할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을 예측하는 부분은 결국 글로벌 전체의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와 공급 부분의 밸런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수요 늘어나는 것보다 공급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적게끔 되면 사이클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체의 에틸렌의 순정설 규모 부분을 그래프로 가져온 걸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2019년에서 2022년 최근 한 3, 4년 사이 동안은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500만 톤 정도 수준의 설비가 들어오다가 2배로 뛰었죠. 이 상황이 2023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다시 500만 톤대로 줄어들게끔 됩니다. 공급 관련되어 있는 부담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수요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 그러면 중국에서 크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중국이 2023년 7월 말 또는 8월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 9월 접어들면서 주요 제품의 수요가 복원이 되고 있는 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T 제품에 들어가는 또는 자동차 소재에 들어가는 제품, 자동차라고 하면 뭐 백밀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제품이 ABS라고 하는 화학 제품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BS는 롯데케미칼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페셜티 아이템이 되어집니다. 이 ABS의 중국의 설비 가동률이 92%까지 높아졌습니다.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석 달 전이라고 하면 2023년 아마 5월, 6월 정도만 하더라도 6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던 부분들이 생산이 상당 부분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되고, 해당 부분은 결국 중국 내의 IT나 자동차의 제품에 들어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이면을 다시 살펴보면 결국 그 8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중국의 각종 부양 대책, 주로 자동차, 가전, 가구에 대한 보조금이나 할인 쿠폰의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각 적극적인 보조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나기 시작했고, 해당 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의 구매의 자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수요는 2023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특히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중국의 부양대책 효과에 의한 수요 복원 자체가 견조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신규 증설 부분은 다시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아마 그 주요 산업의 사이클 부분의 변화가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사이클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NCC 석화수 스프레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바닥에 나와 떨어져 있는 이 스프레드 상황은, 업황 상황은 점차
수급 상태가 개선이 되어지면서 2024년도는 이렇게 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어지면 롯데케미칼의 실적도 영향을 받게끔 되어집니다. 롯데케미칼의 연간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통상적인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연간 1조 5천억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되어집니다. 물론 잘 벌 때는 약 3조 원, 못 벌 때는 2022년처럼 약 8천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이기도 합니다. 밴당이 굉장히 심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 적자폭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져서 소폭의 적자 전환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도에는 업황 사이클이 개선이 되어지면서 전체 이익 규모는 다시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이 되어지는 1조 5천억 정도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도 점차 터닝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부분의 속도가 2023년도에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BR 밴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은 지금 업황이 최저 바닥권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서 전체 PBR 밴드도 바닥권 수준에 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급 밸런스가 개선이 되어지면서 업황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해당 부분이 롯데케미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과거 평균 정도 수준에 되는 PBR 0.7배 정도 수준으로 회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레벨이 되는 PBR 0.35배 정도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이 그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첫 번째 글로벌 400만 톤 정도를 가지고 있는 순수 석유화학 업체의 대표 기업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2023년도 7월, 8월, 9월 접어들면서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PBR 기준으로 최저치 정도의 바닥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글로벌 전체의 업황 부분을 살펴보면 수요는 중국 부양 대책 효과 때문에 점차 9월 달부터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 설비는 최근 4개년 보였던 대규모 정설에서 2024년도에 정설 규모가 뚝 떨어지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 공급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롯데케미칼의 영업실적은 2024년 과거의 평균치 정도가 되는 1조 5천억 정도까지 복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되어져 있는 걸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지금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업황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으며 실적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까지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